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장원재의 세상반사 축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2020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의 울산 현대가 이란의 페르세폴리스를 2대1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확인한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구글도 울산 현대의 우승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울산 현대를 치니까 폭죽이 아주 펑펑 터지던데요. 즐거웠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그리고 이번 대회 내내 VAR이 화제였죠. VAR은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퍼리의 약자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냥 VAR이라고 하지 않고 VAR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울산의 두 골은 모두 VAR 리뷰를 통해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런 팀 관계자가 분통을 터뜨렸죠. 준결승에서 울산에 패한 고베도 자신들의 두 번째 골이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 VAR 때문이었다라고 항의했습니다. VAR은 2016년 클럽 월드컵 때 처음 쓰였습니다. 2018년 월드컵 때는 모든 경기에서 쓰였고요. 카잔의 기적, 한국이 독일을 격파했던 그 당시에 첫 골도 바로 VAR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됐었죠. 현재는 유럽 주요 리그에서 모두 사용 중이고요. K리그에서는 2017년 7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K리그는 2018년에 2부 리그에도 VAR 판정을 도입했는데요. 2부 리그까지 VAR 판정을 도입한 것은 K리그가 세계 최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J리그는 아직까지 VAR 판정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VAR이 축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대가 바뀔 때는 문화적 저항이 늘 있어 왔으니까요. VAR은 대세입니다. 거스를 수 없죠. 무엇보다도 효율적이고 공평합니다. 오심률이 급감했습니다. VAR을 사용한다고 해서 오심이 100%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VAR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오심률은 7.7%, VAR을 사용한 후의 오심률은 1%에 불과합니다. VAR은 90분 내내 모든 경기 장면을 다 관찰하지만 득점, 페널티킥, 퇴장, 제재 선수 확인 등 결정적인 상황에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심 가능성이 있을 때 판독실이 무선 통신으로 주심에게 연락을 하고요. 최종 결정권은 주심이 행사합니다. 골, 페널티킥, 퇴장 등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을 보고 판단하고요. 공이 선을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경우에는 화면을 보지 않고 판독실의 리뷰만으로도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평한 승패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VAR은 이미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상황은 가변적이죠. 결정적인 상황은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VAR은 주심이 놓친 부분을 확인하고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이 있었다고 알려주는 거죠. VAR은 놀라울 정도로 객관적이고 공정합니다. VAR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VAR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판독실의 권유를 주심이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모로코가 당한 경우입니다. 모로코는 스페인전에서도 그렇고 포르투갈전에서도 그렇고 페널티킥 몇 개를 도둑 맞았습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모로코 선수가 경기 후 VAR은 정말 쓰레기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죠. 한국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멕시코가 득점한 두 번째 골은 명백한 파울이었죠. VAR을 제대로 보았더라면 아마 이 골은 취소가 됐을 겁니다. 1대1로 끝났어야 할 경기가 한국의 2대1 패배로 마무리됐죠. 사후 검증의 결과 VAR 리뷰 권유가 주심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후에 VAR 리뷰 권유가 있으면 거의 모든 심판이 이를 받아들이고 화면을 확인한 뒤에 판정을 내립니다. 심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심의 권위가 아니라 억울한 팀이나 선수가 없도록 공평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니까요. VAR의 권유를 무시했다가 나중에 오심으로 밝혀지면 주심의 권위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VAR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고 흐름이 끊긴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릅니다. 주심이 VAR 판독하는 데 쓰는 시간은 전체 경기 시간의 1%에 불과하죠. 오히려 세트피스 때문에 일어나는 정지 시간이 경기의 28%나 됩니다. 좀 더 공평한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판정 때문에 선수들이 항의하는 시간보다 VAR 판독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더 짧습니다. 이번 울산 대 페르세폴리스전 두 번의 페널티킥 모두 화면을 확인 후에 거의 바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명백한 페널티킥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카잔의 기적, 김영권의 골대는 판독 자체에는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비수의 발에 맞고 공이 흐른 것이기 때문에 옵사이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VAR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주심이 결정하는데 시간을 좀 썼기 때문입니다. 워낙 명백한 사안이어서 VAR 판독실에서 여러 차례 강하게 권유했다고 하네요. 이 골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VAR의 존폐 여부 논의로도 비화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판독실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VAR의 존폐 위기는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나왔었죠. VAR의 정확성 여부가 문제됐던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뷰를 할지 말지 최종적인 결정을 주심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약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 EPL에서도 초창기에는 심판들이 옵사이드 판정 이외에는 판독실의 리뷰 권유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정작용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VAR 권유를 무시했다가 나중에 오심으로 밝혀지면 주심 개인의 명성과 권위에 막대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오심을 없애려는 공공의 이익이 일치했던 겁니다. 기왕에 이익 얘기, 돈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하자면 A매치와 프로축구는 현대사회에서 거대한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축구 경기는 세계 최고의 문화상품 중에 하나죠. 개최 비용이 막대합니다. 선수를 길러내는 육성 비용, 그리고 경기만을 위해서 특별히 지어진 건축물, 스타디움의 건축 비용 등등을 생각하면 한 경기의 개최 비용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생산 원가가 많이 드는 문화상품이 주심의 오심 때문에 엉망이 된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돌이킬 수가 없죠. 상품으로서의 매력도 급감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낭만적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VAR이 없을 때는 몰라도 있는데 쓰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판독실의 리뷰 권유까지 받았는데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권위주의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VAR 도입 후 홈팀에게 유리한 판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고요. 골이나 페널티킥 판정에 대한 항의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K리그 승강제 2랜드전에서 VAR로 3골이나 취소당한 전남 드래곤즈나 승강 결정전에서 마지막 페널티킥을 허용한 경남FC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몇 날 며칠을 두고 격렬한 항의가 이어지고 어쩌면 경기 자체를 보이콧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항의가 없었다는 것은 VAR의 정확성을 현장에서도 존중한다는 증거입니다. 승부 조작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도 소득입니다. 주심을 매수해도 VAR에 걸리죠. 만에 하나 VAR 판독 요원 전원을 매수한다고 해도 화면은 남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울산 현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정상 등극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내년 2월 카타르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에서도 선전을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재였습니다.